레이싱 트랙 위, 오빠는 숙명의 라이벌에게 단 3초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복수를 위해 그 남자, 권희안을 유혹하기로 마음먹었죠. 그가 저에게 가장 깊이 빠졌을 때 차갑게 차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훤칠한 키에 탄탄한 복근, 지적인 반무태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떨릴 만큼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잠시 마음이 약해져 이별을 미뤘고 얼마 후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오빠는 문 밖에서 저를 향해 소리쳤고 저는 울며 해명하기 바빴죠. 이제 그 자식더러 꺼지라고 해. 바로 그때 권희안이 저를 자신의 품에 끌어당겨 안치고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뭘 속여? 내 오빠는 모르나 보네. 내가 이미 내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거? 음악 잠시 멈춤. 아직 도착 안 했어? 경기 곧 시작하는데? 권희안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오빠에게 장난스럽게 답했죠. 오빠. 그러고는 재빨리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자기야, 가고 있어? 곧 도착해. 제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권희안은 우리 오빠, 강지후의 숙적이거든요. 한 달 전, 저는 룸메이트를 데리고 오빠의 레이싱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룸메이트는 제 팔을 꼬집으며 소리쳤죠. 세상에, 서하야. 권희안이 레이싱하는 거 왜 말 안 했어? 미쳤다. 진짜 잘생겼어. 저는 으쓱하며 저게 바로 우리 오빠야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레이싱 카 한 대가 순식간에 코너를 추월하며 오빠의 선두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젠장. 권희안이야. A대학교 남신 둘이 한 경기에 나오다니. 와, 둘 다 장난 아니다. 스타일은 다른데 둘 다 멋있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희안 따위가 어떻게 우리 오빠랑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저에게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회 상금은 모두 제게 용돈으로 줬으니까요. 하지만 권희안은 항상 오빠와 경쟁했고 제 손에 들어오는 용돈은 점점 줄어들었죠. 대학 3학년 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권희안은 번번이 오빠의 계약을 가로챘고 그 때문에 화가 난 오빠는 집에 있던 행운목 3그루를 말려주길 정도였죠. 오빠는 울면서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망할 권희안이 또 내 계약을 뺏어갔어. 이러다 우리 서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제게 300만 원을 보내주며 말했죠. 이번 달 생활비야. 한 푼도 안 깎았어. 오빠가 굶어도 내 동생은 굶길 수 없지? 저는 깊이 감동했고 권희안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그에게 단 3초 차이로 지는 것을 보자 저는 분노에 휩싸였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사업으로 안 되면 사랑으로 고통받게 해주겠어. 어차피 어릴 때 딱 한 번 본 사이니 그가 저를 알아보진 못할 겁니다.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레이싱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예상대로 검은색 레이싱 카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권희안이었습니다. 무더운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검은 차체, 주변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 솔직히 말해 권희안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강서아. 너 여기 웬일이야? 또 오빠 보러 왔어? 오빠의 친구인 박도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오빠는 이번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보니 검은 차를 바짝 뒤쫓는 화려한 빨간색 차는 누가 봐도 우리 오빠였습니다. 서하야, 지훈은 너처럼 예쁜 동생이 있어서 정말 좋겠다. 경기 끝나고 오빠한테 데려다 줄게. 아뇨. 저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도윤 오빠,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오빠에게 권희안과 함께 있는 걸 들키는 날엔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경기가 끝나자 경기장은 인파로 가득 찼고 저는 몸을 낮춰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권희안이 제게 100만 원을 보낸 것이었죠. 상금이야. 사고 싶은 거 사.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겼어도 나한테 줬을 텐데.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어디야? 데리러 갈게. 이따가 휴게실로 데려다 줄게. 오빠와 마주칠까 두려워 저는 서둘러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보여.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고개를 돌리자 권희안이 큰 키로 성큼성큼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레이싱복, 넓은 어깨와 긴 다리, 선명한 허리 라인. 그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권희안은 전형적인 냉미남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서늘하고 깊은 눈동자, 높은 콧대와 아름다운 입술. 격한 운동 때문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여긴 어떻게 왔어? 덥지 않아? 그의 시원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별로 안 더워요. 오빠 경기 보는데 더운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를 향해 웃었지만 속으로는 더워 죽겠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돈 안 받아? 저는 과장되게 그를 껴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이긴 것만으로도 좋은데 상금은 필요 없어요. 권희안이 팔을 살짝 들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놔, 착하지. 나 땀 많이 났어. 씻고 올게. 저는 얌전히 팔을 풀었습니다. 권희안은 제 귓가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아, 정말 잘생긴 얼굴에 땀까지 흘리니 섹시함이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에 얼굴이 붉어졌죠. 멍하니 있는 사이 권희안의 목을 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내 앞에서 처음으로 이겼는데 상 하나 받아도 될까? 네. 권희안이 고개를 숙여 제게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서자 그가 레이싱 장갑을 벗어 제 목덜미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저 자식, 오늘 아주 작정했네. 창밖으로 손 한 번 흔들었다고 여자애들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뭐가 좋다고. 다행히 오늘 내 동생은 안 왔네. 왔으면 저 재수 없는 모습에 또 울었을 텐데.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권희안이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권희안의 품에 파고들며 외쳤습니다. 오빠, 나 머리 아파. 더위 먹었나 봐. 이안 오빠. 지후 오빠 이기더니 지후 오빠 동생한테까지 키스하네요. 아니, 지후 오빠. 서하 왔어요. 방금 봤는데. 권희안은 저를 그의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제게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네며 말했죠. 이거 마시고 있어? 씻고 와서 데려다 줄게. 그를 기다리다 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권희안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깼어. 저는 몽롱한 상태로 일어나 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오빠, 진짜 잘생겼다. 헤헤. 권희안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고는 저를 더 깊이 끌어안고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가벼운 입맞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키스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권희안이 제 볼을 쿡 찔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엄청 앙칼지더니 그를 처음 유혹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일부러 기절하는 척 그의 품에 쓰러졌는데
그는 저를 의무실 침대에 던져두고는 차갑게 돌아섰었죠. 그때의 창피함이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얼굴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권희안이 운전하며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급했나? 미안. 다음부턴 미리 말하고 할게.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부정했습니다. 그냥 첫 키스라서 좀 놀라서요. 제 얼굴은 더 빨개졌습니다. 권희안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첫 키스라.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됐어. 그만 놀릴게. 아직 말 안 한 게 있는데 나도 첫 키스야. 말도 안 돼. 권희안 같은 남자라면 어떤 여자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내가 연애 많이 해봤을 것 같아? 난 어떤 사람들처럼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 강지후를 겨냥해서 한 말인가? 오빠가 연애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모두 진심이었는데 설마 권희안이 제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스피커폰을 껐습니다. 내 새끼, 드디어 오빠 전화 받네. 도윤이한테 얘기 들었어. 오빠 경기 보러 왔다며? 아, 응, 맞아.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 정말. 누가 너 2층 휴게실로 뛰어가는 거 봤다던데? 오빠 휴게실은 2층에 없는데? 저는 힐끗 권희안을 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황급히 수화기를 맞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옛날에 갔어. 일찍 갔어도 괜찮아. 그 권희안이라는 놈 안 봐도 되니까. 그 자식도 공작새처럼 꼬리 펴고 누구 꼬시고 있었을 거 아냐? 넌 그런 놈 멀리해. 그때 전화기 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재수 없어. 길 가다 권희안을 다 만나네. 어라. 저 자식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네? 어떤 눈먼 여자가 저런 놈을 좋아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긴장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희안은 입꼬리를 올리며 핸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차 뒤로 오빠가 차창을 내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 팔찌가 바닥에 떨어져서 줍고 있어? 마침 신호가 바뀌었고 권희안은 제 이마 앞에 손을 뻗어 제가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었습니다. 안 닿으면 그냥 더 있다 내려서 찾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찾을게. 저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고 차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제발 오빠가 빨리 가버리길 빌면서요. 얘야, 권희안.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고 뭐해? 여기서 문지기 할 셈이야? 오빠와 권희안의 차가 나란히 섰습니다. 오빠는 차창을 내리고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오빠가 운전하는 척하면서 미친 듯이 제 쪽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권희안은 몸을 살짝 일으켜 창문에 팔을 걸쳤고 그 덕에 오빠의 시야가 절반쯤 가려졌습니다. 그냥 여자일 뿐인데 누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권희안이 오빠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몇 초 후 뒷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대치는 끝이 났습니다. 권희안이 한참을 달린 후에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차가 앞에서 몇 번이나 길을 막았지만 권희안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학교에 좀 늦게 도착할 것 같네. 맞다. 걔 이름 강지후야. 알아. 우리 A대에서도 꽤 유명한데. 그러고 보니 너도 강씨네. 듣자 하니 너한테 오빠가 있다던데 설마 강지후는 아니겠지? 권희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우리 오빠는 옆 학교 다녀요. 강씨가 둘이나 되다니 오빠는 강씨랑 인연이 깊나 봐요. 제가 강지후 같은 사람이랑 엮일 리가 없잖아요. 알긴 아는데
만난 적은 없어요. 아, 만난 적 없어. 권희안이 핸들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소개해줄게. 뭐라고요? 두 분 엄청 친한가 봐요. 아니, 괜찮아요. 권희안이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듣자 하니 두 분 사이가 안 좋다던데 저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강지후라는 사람 엄청 무섭게 생겼던데요. 권희안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강서하가 강지후를 무서워하다니. 나한테 그렇게 대담하게 굴던 용기는 어디 갔어?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죠. 제가 화장한 것을 배려해 조명이 머리 위로 바로 떨어지지 않는 자리를 골랐고 제가 화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했고 저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었죠. 저 먼저 올라갈게요. 권희안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네. 아니면요. 권희안의 그윽한 눈빛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즉시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렸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권희안 씨, 이거 하나만 상의해도 될까요? 우리 관계 아직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그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지만 그 미소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긴 우리 서한은 이제 막 대학생이 돼서 따라다니는 남학생도 많고 인기도 많으니까. 내가 부족한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학교에서 너무 유명해서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권희안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이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아 구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공개 안 하면 되지? 그가 제 머리 뒤를 받치자 짜릿한 감각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신 해야 할 건 빼먹을 수 없지? 그의 콧등이 제 얼굴을 스쳤고 숨결이 얽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숨 쉬어. 안 그러면 키스할 때 불편하잖아.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그의 손가락이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기울여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의 키스에 정신을 잃고 품에 기댔습니다. 머리 위로 그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강서하, 미쳤구나. 미인계에 빠져서 본분을 잊어버린 거야? 저는 힘껏 그를 밀어냈습니다. 변태. 저 갈 거예요. 그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애기, 일어났어. 자기 주려고 산 선물 도착했대. 오빠 복근 진짜 멋있다. 농구하는 모습 너무 섹시해. 강서하, 왜 그렇게 실실 웃어? 연애하냐?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저는 찔려서 휴대폰을 껐습니다. 오빠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오빠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연애하면 말 안 할 거야? 에이, 설마. 오빠를 못 믿어. 내 꼴을 보니까 뭘 숨기는 게 분명해. 진짜 아니라고. 제가 손까지 들며 맹세하자 오빠는 겨우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술에 취해 권희안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막 샤워를 마친 듯 촉촉했고 슬리브리스 티셔츠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려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밌었어, 권희안. 오빠 방금 씻었어? 응, 방금. 그가 머리를 털며 하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피부는 정말 좋았고 입술은 수증기에 젖어 옅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오빠, 윗옷 벗어주면 안 돼? 보고 싶어. 뭘 봐? 복근. 안 될까? 제발.
권희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한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탄탄한 복근이 순식간에 드러났죠. 아, 옷 좀 치워봐. 가렸잖아. 좀 보자.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강서하, 너 주사가 이런 거였냐? 그는 제 요구대로 턱걸이, 아령, 팔굽혀펴기를 차례로 보여주었고 그의 몸에는 다시 땀이 맺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운동 때문에 낮고 거칠어졌죠. 방금 씻었는데 또 씻어야겠네. 끊는다, 서하야. 너도 일찍 자. 잠깐만. 그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설마 나 씻는 거 보겠다는 건 아니지?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될까? 우리 사귄 지 벌써 반년이나 됐는데? 반년 동안 명분도 못 얻었는데 몸부터 달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잘생기고 몸매 좋고 다정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우리 자기가 너무 좋아서 매일 붙어있고 싶단 말이야. 오빠는 외면도 내면도 완벽해. 미치도록 좋다고. 권희아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입꼬리는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젠장, 그는 나지막이 욕을 을조렸습니다. 강서하, 너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네. 취한 건 넌데 왜 내가 취하는 것 같지?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샤워기 물줄기가 그의 넓은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황홀한 순간에 오빠가 갑자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서하, 너 술 취한 것 좀 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이거 숙취 해소제랑 꿀물이니까 마시고 자.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데? 너 화장실에 남자 숨겼냐? 아, 아니야.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야. 라이브 방송 보고 있어? 무슨 라이브 방송인데? 오빠도 좀 보자. 저는 술기운의 반응이 느렸고 겨우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낚시 방송. 재미없어. 오빠를 겨우 돌려보내고 휴대폰을 보니 권희아는 이미 샤워를 마친 후였습니다. 저는 마치 큰돈을 놓친 사람처럼 아쉬워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빨리 씻었어? 추워서. 한여름에 춥다니. 왠지 그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럼 이리 와요. 내가 안아서 덮여줄게. 그렇게 통화를 켠 채로 잠이 들었고 저는 물론 권희안이 밤새 이를 갈며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술 취한 건 넌데 왜 손해는 내가 봐야 하냐고. 이 앙큼한 것. 얼마 후 학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빠와 친구들도 공연을 보러 왔죠. 저는 권희안과의 관계가 발각되면 그가 오빠와 친구들에게 몰매를 맞을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전 그를 무대 뒤로 끌고 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가 저를 안아 책상 위에 앉혔습니다. 아직도 공개 안 할 거야? 정말 나한테 명분을 줄 생각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오빠 사랑해. 그래서 공연 전에 오빠가 내 립스틱 다 지워버리는 것도 참는 거잖아. 그가 제 허리를 끌어당겨 이마와 눈, 코에 차례로 입을 맞췄습니다. 내 잘못이야. 더 부드럽게 할게. 하지만 서하야. 날 속이지만 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동의했으니 전교생이 놀랄 만한 일은 벌이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안심하고 무대에 올랐고 권희아는 객석에서 조용히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댄스 동아리 그분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완전 내 스타일. 아, 강서하 말하는 거죠? 우리 동아리 에이스예요. 허리 진짜 유연함. 제가 3개월 짝사랑하다가 겨우 메시지 보냈는데 오빠라고 한 번 부르니까 심장 멎을 뻔. 남자친구 없다고 들었는데 제발 정보 좀요. 강서하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 머리카락 3년 동안 모았음. 근데 오빠가 너무 무서움.
걔 오빠가 강지후 아니야? 오빠, 저랑 결혼해주세요. 저는 이 글을 보며 권희안이 보지 않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오빠는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친구인 도윤 오빠까지 제게 꽃을 주며 말했죠. 서하야, 오늘 너무 예쁘다. 꽃집 지나가는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그의 손에 들린 흰색 히아신스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몰래 하는 사랑. 오빠는 주변의 늑대들을 경계했지만 진짜 위험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서하야. 그때 권희안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에 든 꽃다발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고백받았나 보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권희안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누가 너한테 꽃 주는 거 봤는데? 심지어 받았네. 안 받으면 민망하잖아요. 몰래 버리려고 했어요? 줘, 내가 버려줄게. 저는 조용히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라. 2다발이네. 저것도 줘. 오늘 권희안이 아무리 질투해도 오빠가 준 치자꽃 꽃다발은 절대 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왜? 말했잖아요. 저 오빠 있다고요? 이건 우리 오빠가 준 거예요. 일부러 옆 학교에서 보러 와줬단 말이에요. 나 속이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권희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네, 연적은 하나뿐이라서. 그는 달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개 좀 숙여봐요. 그가 순순히 고개를 숙이자 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기분이 조금 나아진 듯 보였죠. 하지만 그때 도윤 오빠의 꽃다발에 꽂혀있던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권희안이 카드를 주워 읽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서하에게.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해.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널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내 오빠와 친구가 되기 전부터. 내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걸 보면 더 나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희안의 얼굴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제 설명 좀 들어봐요. 됐어. 기숙사까지 데려다 줄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숙사 안 가요. 오빠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는 말없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연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장미꽃이 가득했고 선물 상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너 주려고 산 드레스야. 이따 가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오해는 풀어야겠어요. 그는 오빠 친구였고 제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항상 거리를 뒀다고요? 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저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응, 믿어. 그는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짐을 내려주며 말이 없었습니다. 제게 주려고 산 장미꽃 다발을 보며 그는 외로운 표정으로 물었죠. 이거 아직도 갖고 싶어. 저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계속 그러면 저도 이제 오빠 필요 없어요. 권희안이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태도야? 나 신경 안 쓰겠다고? 그는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태도가 불량한 게 아니라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그 카드에 쓰인 것처럼 더 좋은 사람 기다리는 거냐고. 아니에요. 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왜 공개를 안 해?
왜 요즘 나한테 차갑게 구는데? 키스도 스킨십도 다 거부하고. 내가 만져지는 건 난데 왜 내가 거부하는 거냐고. 내가 싫어져서 내 몸도 싫어진 거야? 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오빠를 미치도록 좋아해요. 그냥 오빠가 놀라서 도망갈까 봐 그랬던 거예요. 결국 권희아는 저항을 멈추고 저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 자기야. 더는 못 참겠어. 그는 제 손을 이끌어 그의 뜨거운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자기야, 제발. 나 좀 만족시켜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죠. 오빠가 출장을 간 틈을 타 저는 권희안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반무태 안경을 쓴 그는 금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자기야, 요즘 나랑 안 놀아주고. 저는 그의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가 회의 중인 걸 알았지만 오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권희안이 오빠의 출장 기간에 미친 듯이 일해서 오빠를 앞질러서는 안 되니까요. 서하야, 나 회의 중이잖아. 내가 방해했어? 미안해요, 자기야. 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권 대표님, 회의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데이트하고 오세요. 결국 회의는 끝났고 권희안이 저를 추궁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보고 싶어서. 정말 일에 방해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는 제 손목을 잡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강서하, 요즘 너무 못됐어. 그가 의자를 뒤로 빼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그의 무릎 위로 넘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괜찮아. 방음 잘 돼. 당황한 저는 그의 허벅지를 꼬집었고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너 나 불구로 만들 셈이야? 미안. 잘못 꼬집었어요. 그가 안경을 쓴 채로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허리를 감싼 손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대표님, 강지후 총괄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오빠가 왜 여기에? 출장에서 벌써 돌아온 건가? 아니면 우리가 들킨 건가? 권희안. 설명 좀 해봐. 동부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약 직전이었는데 왜 내가 가로챈 거지? 강 총괄, 진정해. 권희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저는 책상 밑에서 그의 다리를 꼬집고 때리며 그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권희안은 이마에 핏대가 설 정도로 참으며 말했죠. 솔직히 말해줄게. 그 계약, 난 사인 안 했어. 선물로 줘버렸지? 나랑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그걸 선물로 줘? 그 땅, 문제 있어? 몇 년 전에 누군가 개발하다가 문제 생겨서 중단됐잖아. 지금 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하려는 소문이 있어? 생태공원을 만든다는데 정부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 오빠는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소문일 뿐이잖아. 강 총괄. 이게 바로 인맥의 중요성이야. 오빠는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면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깊고 어두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만지는 게 좋아?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그는 저를 번쩍 들어안아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실컷 만지게 해줄게. 다음 날 저는 허리가 아파 그를 걷어찼습니다.
서하야, 언제쯤 내 오빠 소개해 줄 거야? 저는 속으로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상의할 게 있는데. 돈 필요하면 말하고, 사고 쳤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오빠의 눈이 제 목에 꽂혔습니다. 너, 목이 왜 그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레에 물렸어. 어떤 벌레인데? 이리 와봐. 아니야, 괜찮아. 오빠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 벌레, 어떤 놈팡이 아니지? 저는 오빠를 속이기 위해 가짜 오빠를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짜 오빠와 먼저 도착해 대사를 몇 번이고 맞췄죠. 잠시 후 권희안이 도착했습니다. 오빠, 이쪽은 우리 오빠, 강혜양이야. 가짜 오빠의 진짜 이름도 강혜양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야 속이기 쉬우니까요. 권희안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서하, 내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지? 오빠가 분노에 찬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망했다. 서하야, 도대체 오빠가 몇 명이야? 권희안이 가증스럽게 놀란 척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가짜 오빠를 내세운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 오빠입니다. 누구시죠? 가짜 오빠가 순진하게 일어섰습니다. 오빠는 저를, 그리고 권희안을, 다시 가짜 오빠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남자친구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의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럼 난 누구냐? 오빠는 내 오빠고 나는 오빠 동생. 오빠는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냐? 웬수지. 권희안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얘 놀라잖아요. 비켜. 우리 집안일에 상관하지 마. 지금은 제가 서하 남자친구입니다. 뇌 검사나 받아봐. 이 아두가 왜 가짜 오빠까지 데려와서 너한테 소개했는지 물어보지 그래? 널 가지고 논 거라고. 권희안이 저를 돌아보며 상처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날 가지고 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오빠가 권희안이랑 항상 다투니까 복수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저는 권희안을 미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날 가지고 논 거였네. 오빠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보자. 저는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내가 선을 넘어버렸어. 나 권희안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을 다 속였어. 헤어지자면 헤어질게. 어차피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아니면 둘이 먼저 싸우고 나중에 나랑 싸우든지. 난 두 사람 볼 면목이 없어. 저는 어깨를 떨며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에게 가련한 뒷모습만 남긴 채. 카페를 빠져나와 저는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며 울고 있다고 전해줘. 그날 밤 저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봤습니다. 파티장에서 서로를 차갑게 노려보는 오빠와 권희안. 둘 다 멋있었지만 너무 살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누군가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옷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그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권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았어요? 널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실로 밀려났고 그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엉, 무섭게 하지 마요.
하지만 그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 사랑하긴 해. 저는 그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겠죠. 저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랑해. 안 속이는 거지? 응. 그가 창밖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헤어지고 싶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안 헤어지고 싶어. 저는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안 헤어질래요, 오빠. 그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죠. 그래. 저는 까치발을 들어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강서아라. 그 자식 왔다는 얘기 들었다. 당장 문 열어. 저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오빠, 나 그 사람 쫓아냈어. 권희안이 불만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뭘 속여? 내 오빠는 모르나 보네. 내가 이미 내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거? 오빠가 들어왔을 때 저는 몽둥이를 들고 권희안을 때리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권희안이 나랑 헤어지재서 화나서 때리려고 했어. 뭐? 내가 감히 내 동생을 차? 헤어지긴 뭘 헤어져. 오빠는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안 헤어질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 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권희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아가 형님 동생인 거 알고 만났습니다. 왜 저를 유혹했는지는 몰랐지만 제가 서하 옆에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강서하라는 사람이 좋아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서하를 좋아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이 못 믿으실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지분이라도 양도할 용의가 있습니다. 됐어. 우리 집도 돈 많아. 오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서하한테 상처 주지 마. 언젠가 서하를 더는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도 제발.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내게 돌려보내줘. 제 마음은 시큰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오빠. 어느 날 저는 권희안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나를 좋아한 거야? 그날 날씨가 무척 흐렸어. 책상에 엎드려 창밖을 보는데 내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 그 순간 하늘이 맑게 개는 것 같았어. 그때 생각했지? 아, 강지후 동생이었구나. 사실 저도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권희안에 대한 제 첫인상도 꽤 좋았습니다. 오빠와 그가 로봇 경진대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1등 상품은 정말 멋진 로봇이었죠. 제가 갖고 싶어 했지만 오빠는 2점 차이로 졌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저는 그 로봇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항상 모자를 눌러쓰고 차가운 표정을 짓던 그 남자애가 제게 다가와 로봇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집에 둘 데가 없어서. 너 가져.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는 제 손에 들려있던 막대 사탕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사탕으로 퉁치자. 저는 그때 기쁘면서도 어린 마음에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로봇을 진열장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아두었죠. 오빠, 기억나? 나한테 작은 로봇 준 거? 권희안이 비밀스럽게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일부러 그런 건데.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때 오빠가 불만스럽게 끼어들었죠. 그럼 그때부터 내 동생을 노리고 있었던 거냐? 어쩐지 그날따라 그렇게 악착같이 덤비더라. 밝고 경쾌한 엔딩 음악과 함께 마무리.